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갑오징어 낚시 채비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갑오징어 낚시의 고수이신 저희 목경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같이 낚시를 가서 목경님한테 여쭤봐서 이제 제가 낚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낚시하는 방법을 올려드렸더니 이제 채비 방법도 올려달라 이래서 제가 지금 채비 방법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갑오징어 낚시 방법을 올려드렸더니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장소가 어딘가요? 거기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저희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곳으로 너무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탐사를 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내가 갑오징어 포인트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레드펄스 바다 낚시 카페에 가셔서 게시판에다가 진짜 검색만 하셔도 진짜 많은 장소가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낚시를 하시면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쓰레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낚시를 하는 방법이나 이제 포인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진짜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포인트를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나쁜 결과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오픈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라연이한테 물어봤더니 갑오징어 포인트, 유명한 포인트를 이제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어디서 낚시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포인트를 가시면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목항, 구매항, 회변항, 그리고 천수망권의 창리포구, 당안포구, 그리고 안면도의 마건포항, 요 정도가 지금 있고, AB 방조제도 이제 갑오징어가 나오고, 원산도권에 있는 갯바위라든지 섬 요런 데서도 나오고, 효자도 요런 데도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한 5,000원, 뭐 선비가 이제 많이 비싸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들어가셔도 이제 갑오징어, 쭈꾸미 요런 거를 잡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산도권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항구들 이런 곳에서 이제 갑오징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예시를 제가 드렸으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한번 바닥을 한번 긁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박과 이렇게 뻘과 이런 게 지형이 섞여 있는 곳에 갑오징어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새우라든지 이제 갑오징어가 먹이 대상으로 하는 갑각류, 뭐 조개,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에 갑오징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이제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밑걸림이 심하기 때문에 밑걸림을 최대한 이제 잘 걸리지 않게 하려고, 애기가 바닥에 안 걸리게 하려고 단차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밭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하실 때 싱커를 너무 무거운 걸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걸 사용을 해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는 수평이 잘 되는 애기에 갑오징어가 잘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기는 좀 수평이 잘 되는 애기를 쓰고, 이렇게 원리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오징어를 하고 싶다, 나는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 로드가 필요하겠죠. 로드는 지금 만약에 루어를 하시고 내가 지금 ML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로드로 이제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레드펄스 GP862 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로드로 갑오징어 워킹 낚시도 하고 쭈꾸미, 뭐 광어, 삼치, 뭐 우러, 뭐 전체적인 그런 생활 낚시를 전부 다 이 로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갑오징어 낚시를 입문을 하는데 로드를 꼭 바꿔야 된다, 그거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ml대 정도 있으면 처음에 입문을 하시기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ml대로도 하나 있으면 되고, 릴은 저는 3000번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합사는 1호, 합사는 1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너무 얇은 합사는 또 이제 원줄 손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1호를 이제 기본적으로 감고, 광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1호를 사용을 합니다. 싱커. 근데 싱커는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너무 많은 호수를 다 준비하시면 힘드니까 저는 1호, 2호, 3호, 5호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처음에는 1호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멀리 던져서 탐사를 해도 바닥을 미끌린다거나 이랬을 때 잘 빠져나올 수 있지만, 처음에 루어를 하실 때는 너무 멀리 던지시면 미끌림에서 탈출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어져 있는 라인이 길면 길수록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바닥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싱커로 처음에는 연습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조금 가까운 데를 던지셔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띄우면서 바닥을 느끼면서 운용을 하시면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쭈꾸미 낚시는 애기를 저는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갑오징어는 수평이 좀 되는 애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평력이 없는 애기에는 갑오징어가 좀 덜 올라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상에서처럼 요즐이 막 이런 거 막 비싼 거 막 8,000원, 9,000원 막 이런 거를 사용하기에는 워킹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산 애기 중에 수평력이 좀 가능한 애기, 이제 저희는 지금 목경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꼬마 애기 틴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수평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애기, 수평이 되는 애기, 그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낚시를 기본적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닥이 미끄러운 데서 많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신발은 장화나 뭐 펠트화나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요 정도의 신발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낚시하실 때 이제 태클박스라든지 요런 거 로드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요런 게 간단하게 있으면 좋지만, 요런 게 없다면 제가 이제 요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등산 가방, 요런 거 허리에다가 하는 이런 돈가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싱커하고 애기하고 이런 게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장갑은 있는 게 좋습니다. 장갑은 왜냐면 미끌리면 이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당겨야 되잖아요. 합사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면 손이 찢어지니까 이제 만약에 낚시 장갑이 없으면 목 장갑이라도 장갑 하나를 끼시는 게 좋아요. 갑오징어 워킹 낚시는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갑오징어 채비, 자, 알아보러 가실까요? 요거는 저희가 선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채비 방법인데요. 자, 요렇게 양핀도레가 있습니다. 요거는 호수는 저희는 양핀도레 8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양핀도레 중에서 요렇게 양쪽에 있는 스냅 부분 중에 저는 여기에 있는 도레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매듭은 팔로마 매듭법입니다. 자, 두 줄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 있는 도레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원에 이렇게 도레가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매듭이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고 쉬워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낚시하실 때는 좀 운영 방법을 좀 띄우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이제 갑오징어도 잡고 쭈꾸미도 잡고, 그럴 때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 원줄에 이제 직접 다운샷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핀도레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핀도레를. 근데 요거 핀도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스냅 도래라고 그러는데 스냅 요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퀵 스냅이나 뭐 루어 스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요거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요거를 지금 하나를 준비를 하고 원줄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원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단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cm 정도를 뺀 다음에 두 줄을 이렇게 똑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매듭법은 조금 아까 양핀돌에 매듭한 거랑 똑같이 팔로마 매듭입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원에 스냅이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했죠. 그리고 나면 잡아당겨 주세요. 침을 한번 바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단차를 줘야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단차 있는 부분에 이제 도래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요게 지금 단차를 내가 요만큼만 주고 싶다 그래서 매듭을 졌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매듭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애기를 먼저 달아주세요. 애기를 달아주시고 요거를 너무 이렇게 애기의 그 바늘보다 싱커가 이 밑으로 달리게 되면 낚시하다 보면 캐스팅 할 때 이렇게 날아가다가 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애기 바늘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꼬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단차를 애기의 도래 부분까지 합사가 안 내려가게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재봐서 제가 쓰려고 하는 싱커를 요 정도에 달려야 요 합사가 요 밑으로 더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선상 같은 경우는 호수를 이제 낚시를 하다가 중간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핀도레를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싱커를 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선상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직결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좀 짧게 매듭을 져야겠죠. 이렇게 도래의 길이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워킹을 할 때는 거의 싱커를 이렇게 한번 정하면은 이제 그걸로 계속 하기 때문에 바로 싱커를 연결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단차를 이 정도에서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단차를 요만큼을 내가 잡으세요. 이렇게. 길이가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길이를 정하세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통과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길이가 잘못 정했어. 너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를 다시 조금 더 올리면 되죠. 위로 이렇게 요 정도 단차가 맞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더 내려야겠다 그러면은 밑으로 더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단차를 먼저 내가 원하는 단차를 먼저 조절을 하세요. 저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도 보시고, 요 정도가 괜찮겠다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정을 하면 되는데, 요거 고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일반 매듭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지 단차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카본 줄이 하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스냅, 루어 스냅, 요게 지금 하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핀도레, 요거는 이제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도래를 호스를 바꾸시려면 도래를 핀도래를 하나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바로 싱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카본 줄을 저는 기본적으로 한 30cm, 25cm 요 정도로 먼저 여유 있게 먼저 이렇게 잘라 주세요. 여기다가 스냅을 하나 연결을 할게요. 요거는 도레매드법은 저희 뭐 삼치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채비를 할 때 항상 사용을 하는 도레매드법입니다. 이게 통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에 요거 하나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꽉 잡으시고, 요 위에 있는 줄로 요 밑에 있는 줄을 3번 통과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를 다시 위로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원이 하나 생겼죠. 이 원 안으로 이 두 줄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3번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끝을 잘라고.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가고, 이제 현장에서 요거를 꺼내서 이제 저는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본줄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바로 매셔도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는 가지를 이렇게 선상에서는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해서 원줄에다가 바로 매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워킹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게 길게 사용하시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 정도 단차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여기다 원줄에다가 저는 가지줄을 직접 연결을 합니다. 핀도레, 도레 뭐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감도를 이제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직결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빅마리네를 탔을 때 갑오징어 낚시 했을 때 가지채비, 제가 요 방법으로 이제 가지줄을 길게 해서, 여기는 가지줄을 한 30cm, 여기 싱커 단차는 한 10에서 한 15cm를 해서 사용을 해서 갑오징어를 선상에서도 많이 잡았고, 요 방법의 매듭법을 이용을 하시면 선상도 하실 수 있고 워킹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원줄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줄이 있죠. 그러면 요 원줄하고 가지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같이 잡고, 나는 요 정도로 가지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요 정도로 가지를 하겠다,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원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요 정도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잡고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한 요 정도 단차를 주겠다, 요 정도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하시면 이제 단차가 요만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나는 선상처럼 가지를 길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잡으시면 요 정도 가지가 생깁니다. 자,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저는 가지를 요만큼 만들겠어요.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요 정도. 그러면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고 얘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나일론만 들어오고 요 원줄은 안 들어왔죠? 원줄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팔자 매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팔자 매듭 요 끝부분이 매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매듭을 요만큼 길이를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요 정도 길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요 정도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혹시 이제 풀리지 말라고 반 매듭 한 번만 이렇게 더 지을게요. 그래서 원줄을 이렇게 이 끝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싱커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싱커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저는 여기다가 애기를 먼저 답니다. 자, 이렇게 애기를 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에 이제 단차를 얼마 정도 주겠다,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 보셔가지고, 얘는 그래도 요게 지금 카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엉키질 않아요. 얘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엉키게 되더라도 얘는 카본이기 때문에 좀 잘 풀러져요. 그래서 단차는 이제 본인이 길게 주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길게 주셔도 돼요. 근데 워킹에서는 그렇게 길게 주는 경우 거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한 뼘 정도? 한 요만큼? 길어야 한 뼘 정도, 요만큼. 요 정도 주시면 되고, 저는 요 길이를 요 내려오는 길이에 맞춰서 한 요 정도로 단차를 주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바늘 묶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한번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 이렇게 매듭을 지시면 되는데, 여기를 길이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요만큼, 요 정도에서 매듭이 생기면은 얘가 단차가 요 정도가 되겠다 하는 요 길이가 있잖아요. 요 길이에서 이렇게 매듭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싱커를 도래 부분을 넣고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 묶어주면 요 묶은 도래에 요 묶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걸리면, 당기면 요 도래 매듭 부분이 딱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매듭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나는 카본줄을 준비를 해서 요 도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줄에 그냥 이렇게 직결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단차를 나는 이렇게 안 주고 쭈꾸미도 잡고 가비도 잡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쭈꾸미도 잡고 가비도 잡고 나는 요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갑오징어를 생각을 하면 요 방법보다는 지금 요 방법이나 요렇게 단차를 주는 게 확실히 워킹에서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요 채비가 저는 사용을 하는 채비고, 요 채비는 실제로 목경님이 요렇게 해서 가비를 잡으신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목경님 채비, 이렇게 직결 매듭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오징어 채비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